네, 오늘 시그널 픽에서는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준비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귀국이 보류됐던 미국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이제 곧 출발한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아니 곧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미국 내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못 온다. 언제 예, 올지 예.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 정말 본인들과 또 가족들은 얼마나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가슴 졸이는 예. 순간이겠습니까? 빨리 다시 한국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바로는 이게 어떤 의견인가 했더니 아니 가지 말고 계속 남아서 풀어드릴 테니 계속 공장 짓는데 좀 열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내용이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컷 구금할 때는 언제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풀어드릴 테니까 계속 일해달라 97%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 공장 빨리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명백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공장 완성 단계에서 전례 없이 공장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전체적으로 보면 400명이 넘는 네. 인원을 지금 구금을 시킨 것이거든요. 전례도 없는 사례고,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봤을 때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외교 참사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이런 말뿐인 어떤 모습보다는 정말 우리 한국과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도 좀 보다 적극적인 좀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번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이제 국회 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조야에서 우리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다녀오셔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이 있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최근에 우리 한국 내에서의 특검 문제에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때까지는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국과의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 내에서는 의회에서 지명된 특검 수사니까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어떤 성격으로 출발을 했고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하는 내용이 한국의 여당 민주당과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다 더 솔직하게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협화음이 이번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저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부분은 아니 7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또 마스카를 해주겠다, 또 미국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겠다 그런 약속 등등을 하고도 어떤 공식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문서가 안 돼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또 이런 구금 사태까지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너무 퍼주기만 하고 뭐 받아온 건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서류화된 합의문이나 합의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두고 또 뉴노멀이다 예. 그러면서 잘못된 합의보다는 아예 합의문이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정확한 대응인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액의 투자를 지금 약속한 상황인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예. 것인지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또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에 따른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자 발급이라든지 진행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과의 어떤 협상 내용을 두려워해서 그런 우리가 주장해야 될 내용들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사전에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이 좀 국민들 보시기에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하루의 회담 장면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미국 측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투자의 방법 또 그랬을 때 한국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자동차 관세 15%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배터리 공장과 또 현대차 간에 맺었던 어떤 그 공장 건립 과정에서도 지금 삐걱거림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투자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취임 100일입니다. 예. 곽 의원님은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저께 있었던 그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혼용무도의 100일이었다. 예.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힌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번 30일 기자회견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30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뭐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 기자회견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자화자찬을 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 제시로 충분했겠지만 100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겼고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여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에 가까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당사를 비롯해서 국회 본관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말로만 어떤 책임 회피를 하거나 자화자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의 여야 간의 어떤 정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제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어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대출금리 발언이에요. 고신용자의 금리를 좀 높여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 싸게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자,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논리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여가지고 과연 이 말의 본 뜻이 뭘까, 저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발언인데요. 원래 고신용자, 저신용자에 대한 그 금리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즉 은행에서 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신용자에 대해서 어떤 싸게 금리를 해서 준다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라고 하면 은행에서 사실 해줄 방법이 없죠. 그건 경제 논리에 전혀 안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혹시 정부의 어떤 예산을 저신용자에 대한 저리대출에 또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예산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또 한 번의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조금 많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대출 최고금리가 20%, 예전에 뭐 69%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금리를 고신용자들에게 예금 금리 그러면 덜 주고 그 돈으로 그 재원으로 은행들이 저신용자들한테 싸게 빌려줘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 아니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지? 내가 뭐 1억 2억 있는 그 뭐 명태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그걸 몇 푼 안 되는 이자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유 나 은행에 저금하네. 그럼 은행은 또 고간이 비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반대급부로 대출 금리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이제 경제 정책을 해 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또 기업을 살리겠다, 가게를 좋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제 정책의 논리가 나오면
그걸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물론 이제 정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뭐 청년 대출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저리 대출을 하는 방향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그 이자를 싸게 해주고 고신용자에게는 이자를 높게 받겠다 하는 것은 전혀 전체적인 시장의 경제 논리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현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을 보면 아마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또 한번 포퓰리즘적인 퍼주기 정책을 예.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금리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정부의 의사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또 기준금리 또 한국의 기준금리의 차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금리를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하겠다 하는 것은 또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좀 경제적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비탄감을 해주겠다는 정책도 발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의 그런 그 소상공인들이나 가게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빚을 안 갚는 게 그러면 버티면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